64살 평범한 시어머니였던 저에게 찾아온 특별한 인연. 둘째 아들이 데려온 베트남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마음의 벽이 높았어요.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이 나이에 국제 결혼이라니. 하지만 김치를 담그며 시작된 작은 대화가 서툰 베트남어 인사가 그리고 새 생명의 탄생이 우리를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줬어요. 피보다 진한 정이 무엇인지 편견을 넘어선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해준 우리 며느리 투이 이야기.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정말 평범한 일요일이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된장찌개 끓이고 마당에 나가 화분에 물 주고 있었죠. 남편은 거실에서 TV 보면서 졸고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둘째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집에 갈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중요한 얘기라니? 뭔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가서 말씀드릴게요 하고는 전화를 끊더라고요. 둘째 녀석이 원래 말수가 적긴 해도 그렇게 진지한 목소리는 처음이라 왠지 불안했어요.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나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생겼나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저녁 시간이 되자 둘째가 집에 왔는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처음 보는 젊은 여자분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키가 작고 마른 체구에 긴 생머리 그리고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둘째가 그 여자분 손을 꼭 잡고 있는 걸 보니 대충 감이 왔어요. 아, 여자친구구나. 엄마, 아빠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제 여자친구 투이예요. 베트남에서 온 친구고요. 저희 결혼하려고 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남편은 TV 리모컨을 든 채로 멈춰 있었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베트남, 결혼? 이 두 단어가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어요.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야, 너 지금 뭔 소리야? 베트남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말이 통하기나 해? 남편도 한숨을 쉬며 말했죠. 둘째야, 국제 결혼이 쉬운 줄 아니?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저도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우리 둘째가 35이 되도록 결혼 생각이 없어 보여서 걱정했는데 갑자기 외국인 여자친구를 데려오다니. 그것도 베트남이라니. TV에서 국제결혼 관련 안 좋은 뉴스들을 많이 봤던 터라 걱정이 앞섰죠. 둘째야, 엄마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너무 갑작스럽잖아. 서로 얼마나 안다고 벌써 결혼 얘기가 나오니? 둘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2년 정도 만났어요. 투이는 한국에서 대학원 다니고 있고 한국어도 잘해요. 그동안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에요. 그때 그 여자분 투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어눌하지만 분명한 한국어로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응우엔 투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개를 90도로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예의는 바른 것 같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편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외국인이라니.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뭐라고 할지 동네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볼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날 저녁 투이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눈치만 보다가 일찍 돌아갔어요. 둘째도 같이 나가면서 엄마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투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했지만 솔직히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남편과 이불 속에서 한참을 얘기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 둘째가 그동안 연애 한 번 제대로 안 하더니 갑자기 이러니까 당황스럽긴 한데 그래도 35이면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질 나이 아니겠어? 남편 말도 맞긴 했지만 엄마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말도 안 통하는 며느리랑 어떻게 지내야 할지 나중에 손주가 생기면 그 아이는 또 어떻게 키울지 문화 차이는 어떻게 극복할지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다음 날부터 둘째한테 연락이 계속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투이랑 같이 집에 가도 될까요? 엄마, 투이가 한국 요리 배우고 싶대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만나주세요. 둘째가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말도 없고 속으로만 사귀는 성격이었는데 이번엔 정말 진심인가 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못해 다시 만나기로 했죠. 두 번째 만남은 우리 집에서 점심을 같이 먹기로 했어요. 투이가 베트남 음식을 만들어 오겠다고 했대요. 솔직히 별로 기대는 안 했어요. 베트남 음식이라고는 쌀국수밖에 몰랐고 그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향신료 냄새도 싫고 느끼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날 투이가 들고 온 음식 냄새를 맡는 순간 조금 놀랐어요. 고수 같은 이상한 냄새가 아니라 구수하고 담백한 냄새가 났거든요. 투이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거는 포라고 해요. 베트남 쌀국수인데 한국 분들 입맛에 맞게 조금 바꿔서 만들었어요. 고수도 안 넣었어요. 그 순간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아이가 우리를 얼마나 신경 썼을까? 낯선 나라에서 낯선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긴장했을까? 하지만 여전히 마음의 벽은 높았죠. 그저 예의상 고맙네 하고 받아먹었을 뿐이에요. 쌀국수를 먹으면서도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둘째만 중간에서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분위기를 띄우려고 했었죠. 투이는 조용히 우리가 먹는 모습만 지켜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문득 투이가 식탁 위에 김치를 보더니 눈을 반짝이는 거예요. 어머님, 이 김치 직접 담그신 거예요? 응, 그래. 왜? 와, 정말 맛있어요. 저 김치 너무 좋아해요. 베트남에서는 못 먹었는데 한국 와서 처음 먹고 반했어요. 그 말을 듣고 조금 놀랐어요. 외국인들은 김치를 싫어한다고 들었는데
이 아이는 진짜 좋아하는 표정이더라고요. 김치를 한 젓가락 집어 먹는데 그 모습이 꼭 우리나라 사람 같았어요. 김치를 그렇게 좋아해? 네. 특히 어머님이 담그신 김치는 정말 특별해요.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담그세요? 순간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김치는 제가 자부심을 가지는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거든요. 시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30년 넘게 똑같은 방법으로 담가왔죠. 친정엄마보다 제 김치가 더 맛있다고 자부할 정도였어요. 그래? 그럼 다음에 김치 담글 때 와볼래? 구경이라도 해. 그냥 예의상 한 말이었는데 투이의 눈이 정말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정말요? 정말 가도 돼요? 저 김치 담그는 법 너무 배우고 싶었어요. 그 순간 둘째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아마 제가 그런 제안을 할 줄 몰랐나 봐요. 저도 사실 입 밖에 낸 순간 조금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일주일 후 김장철은 아니었지만 김치가 떨어져서 조금 담그기로 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배추 절이고 양념 준비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투이가 와 있더라고요.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온 거예요. 어머님 일찍 와서 죄송해요. 도와드리고 싶어서. 혹시 제가 할 수 있는 일 있을까요? 앞치마까지 준비해온 모습을 보니 진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늘 까는 일부터 시켜봤어요. 근데 이 아이 마늘을 까는 솜씨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빠르고 깔끔하게 마치 몇 년은 해본 것처럼 능숙하더라고요. 베트남에서도 마늘 많이 써요. 어머니가 맨날 마늘 까라고 시켰어요. 투이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나라는 달라도 엄마들 생각하는 건 다 비슷한가 봐요. 생강 갈고 새우젓 준비하고 찹쌀풀 쓰는 동안 투이는 제 옆에서 열심히 메모를 했어요. 한글로 삐뚤빼뚤 적는 모습이 왠지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어머님, 이 새우젓은 왜 넣어요? 감칠맛을 내려고. 이게 들어가야 김치가 제맛이 나. 아, 베트남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느엉맘이라고 생선 소스예요. 비슷한 역할 하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양념이 다 완성됐어요. 이제 배추에 양념을 바르는 일만 남았죠. 투이에게 시범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이렇게 배춧잎 하나하나에 양념을 발라야 해. 너무 많이 발라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돼. 그리고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투이가 조심스럽게 따라했어요. 처음엔 어설펐지만 몇 포기 하다 보니 제법 그럴듯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투이가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왜? 손이 맵니? 아니요. 그냥 엄마 생각나서요. 베트남 엄마도 저한테 요리 가르쳐주곤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귀찮다고 도망가기만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찡했어요. 이 아이도 엄마를 두고 타국에 와 있구나.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 저도 모르게 투이의 등을 토닥여주고 있었어요. 괜찮아. 다음에 베트남 가면 엄마한테 배우면 되지. 그리고 여기서는 내가 가르쳐줄게. 그 말을 하는 순간 투이가 저를 꼭 안았어요. 갑작스러워서 당황했지만 이상하게 거부감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딸이 안긴 것처럼 따뜻했죠. 그날 김치를 다 담그고 나서 투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보자기에 곱게 쌓인 통이었는데 열어보니 베트남 전통 과자였어요. 어머님, 이거 베트남 엄마가 보내준 거예요. 반증이라고 명절 때 먹는 특별한 떡이에요. 어머님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조심스럽게 한 입 빼어 물었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찹쌀로 만든 것 같은데 쫄깃하고 안에 든 팥 같은 소가 달콤했죠. 우리나라 송편이랑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이거 내 엄마가 만든 거야? 네, 저희 엄마가 요리 정말 잘해요. 나중에 한번 베트남 오시면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그 순간 문득 생각했어요. 이 아이의 엄마도 지금 나처럼 걱정하고 있겠구나. 딸을 먼 나라로 시집 보내는 마음이 어떨까? 나라도 딸을 외국으로 보낸다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어요. 투이야, 내 엄마는 뭐라고 하셔? 한국 남자랑 결혼한다는 거에 대해 처음엔 반대하셨어요. 너무 멀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제가 행복하다고 좋은 사람 만났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결국 허락해 주셨어요. 대신 명절에는 꼭 베트남에 오라고 하셨어요. 투이의 엄마도 딸의 행복을 위해 마음을 연 거구나. 그럼 나도 둘째의 행복을 위해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날 저녁 둘째가 투이를 데리러 왔을 때 제가 김치통을 하나 내밀었어요. 이거 가져가. 투이 거야. 오늘 같이 담근 거니까. 투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저를 꼭 안았죠. 이번엔 저도 투이를 안아줬어요. 따뜻하고 작은 품이 왠지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둘째가 차를 타고 가면서 창문을 내리고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 눈빛을 보니 알 수 있었어요. 우리 둘째가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이 아이도 우리 가족이 되고 싶어 하는구나.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투이 괜찮은 아이 같아. 우리가 너무 편견을 가졌나 봐. 그래?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다시 생각해봐야겠네. 사실 아직도 걱정은 많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 아이가 나쁜 아이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오히려 순수하고 착한 아이 같았어요. 다음 주에 투이가 또 왔어요. 이번엔 베트남 요리를 가르쳐주고 싶다고 하면서요. 월남쌈이랑 반미라는 샌드위치를 만들어 왔는데
이게 또 의외로 맛있는 거예요. 특히 월남쌈에 새우랑 고기를 싸서 느엉맘 소스에 찍어 먹으니까 별미더라고요. 어머님 이거는 고마라고 해요. 베트남 전통 롤이에요.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아요. 웃으면서 설명하는 투이를 보니 정말 우리 둘째와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은 많지 않지만 서로를 아끼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둘째가 투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에 제가 남편을 바라보던 그 눈빛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투이가 우리 집에 오는 횟수가 늘어났어요. 처음엔 둘째와 함께 왔지만 나중엔 혼자서도 왔죠. 특히 주말 오전에 자주 왔는데 한국 요리를 더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 투이가 공책을 들고 왔어요. 펼쳐보니 한국 요리 레시피가 빼곡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제가 해준 요리들을 다 적어놨더라고요. 어머님, 오늘은 갈비찜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둘째 오빠가 어머님 갈비찜이 최고라고 했어요. 오빠라고 부르는 게 어색하면서도 귀여웠어요. 그래서 그날은 갈비찜을 같이 만들었죠. 갈비 손질하는 법부터 양념 비율까지 자세히 가르쳐 줬어요. 투이는 열심히 따라하면서 계속 질문했어요. 어머님, 배는 왜 갈아 넣어요? 고기를 부드럽게 하려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단맛도 나고. 아, 베트남에서는 파인애플을 써요. 비슷한 원리네요. 이렇게 요리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알아가는 게 재미있었어요. 투이는 베트남 요리 얘기를 하면서 눈을 반짝였고 저는 한국 요리의 비법을 전수하면서 뿌듯했죠. 그런데 어느 날 투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저한테 엄마라고 부르라고 하시면 안 될까요? 아직은 부담스러우시죠? 순간 멈칫했어요. 엄마라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하지만 투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편하게 불러도 돼. 정말요? 엄마, 한국 엄마. 투이가 너무 좋아해서 깔깔 웃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그때부터 투이는 저를 한국 엄마라고 불렀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듣다 보니 정이 들더라고요. 하루는 투이가 베트남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했어요. 엄마도 베트남어 조금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베트남 가실 때 쓸 수 있어요. 에이, 내 나이에 무슨 외국어를. 한국어도 가끔 헷갈리는데. 아니에요. 엄마 똑똑하세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작된 베트남어 수업. 처음엔 성조가 있다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같은 마인데 톤에 따라 엄마, 유령, 말 이렇게 의미가 달라진다니. 투이가 계속 발음을 교정해 주는데 도저히 안 돼서 둘이서 한참을 웃었어요. 엄마, 이렇게 해보세요. 신짜오 마이너스 안녕하세요. 신, 자오, 아니에요. 짜예요. 신짜오, 신짜오. 와, 잘하셨어요. 이번엔 까먼 마이너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단어씩 배우다 보니 어느새 간단한 인사말 정도는 할 수 있게 됐어요. 투이 부모님과 영상통화할 때 신짜오하고 인사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투이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었어요. 영상통화로만 뵀지만 투이를 많이 사랑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투이 어머니는 저보다 2~3살 어리신 것 같았는데 볼 때마다 두 손을 모으고 인사하시면서 까먼, 까먼 하셨어요. 투이가 통역해주기를 딸을 잘 돌봐줘서 고맙다고 하신대요. 투이 엄마가 한국 음식 레시피 좀 알려달래요. 딸이 한국 음식 만드는 거 보고 싶대요. 그래서 영상통화하면서 김치전 만드는 걸 보여드린 적도 있어요. 투이가 중간에서 통역하면서 엄마가 김치를 이렇게 썰어서 밀가루랑 계란이랑 섞어요 설명하는데 투이 어머니가 신기해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둘째와 투이가 함께 와서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아서 무슨 일인가 싶었죠. 엄마, 아빠, 저희 결혼하고 싶어요. 정식으로 허락받고 싶어요. 사실 예상했던 얘기였어요. 두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남편도 이미 마음을 연 상태였고요. 그래, 너희가 행복하다면 엄마는 찬성이야. 투이도 이제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잖아. 투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절을 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잘 살겠습니다.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국제 결혼이다 보니 서류도 많고 양쪽 집안 문화를 다 고려해야 했거든요. 베트남에서는 신부 집에 먼저 가서 인사하는 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베트남에 가기로 했죠. 베트남에 가서 투이 가족을 만났을 때 정말 따뜻한 환대를 받았어요. 투이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였어요. 말은 안 통했지만 엄마 마음은 똑같더라고요. 딸을 시집 보내는 마음, 딸이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 투이 아버지가 둘째 손을 꼭 잡으면서 뭐라고 진지하게 말씀하시는데 투이가 통역했어요. 우리 딸 잘 부탁한다고 딸이 힘들어하면 언제든 베트남으로 돌려보내도 된다고 하세요. 그 말에 다들 웃었지만 부모 마음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저도 딸이 있었다면 똑같이 말했을 거니까요. 결혼식은 한국에서 먼저 하고 베트남에서도 작은 파티를 했어요. 한국 결혼식 때 투이가 한복을 입은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 섹시가 된 투이를 보면서 정말 우리 며느리구나 싶었어요. 베트남 결혼 파티 때는 제가 아오자이를 입었어요. 투이가 골라준 붉은색 아오자이였는데 입어보니 나름 잘 어울리더라고요. 투이 친척들이 피하면서 박수 쳐주는데 부끄러우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결혼하고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투이가 평소와 달리 음식 냄새를 맡고 헛구역질을 하더라고요. 순간 설마
했는데 역시나였어요. 엄마, 저 아기 생긴 것 같아요. 병원에 같이 가서 확인해보니 임신 6주였어요. 초음파로 작은 심장 뛰는 소리를 들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우리 집안에 새 생명이 찾아온 거예요. 투이야, 축하해.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 되는구나. 엄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아이 키우는 거 어렵지 않을까요? 걱정 마. 엄마가 다 도와줄게. 우리 같이 키우는 거야. 그때부터 투이를 더 각별히 챙기게 됐어요. 입덧할 때는 먹고 싶은 거 다 해줬고, 베트남 음식이 먹고 싶다고 하면 같이 만들어 먹었죠. 투이가 좋아하는 쌀국수는 이제 저도 전문가가 됐어요. 엄마, 우리 아기 태명 지어주세요. 그래, 한국과 베트남을 이어주는 다리 같은 아이니까 다리는 어때? 다리요? 귀여워요. 베트남어로 다리는 까우예요. 까우 다리. 배가 불러오면서 투이는 더 예뻐졌어요. 둘째도 예비 아빠가 되니까 더 어른스러워졌고요. 태교할 때 한국 동요도 들려주고 베트남 동요도 들려줬어요. 투이가 베트남 자장가를 부르는데 멜로디가 구슬프면서도 아름다웠어요. 엄마, 이 아이는 두 나라의 문화를 다 갖고 태어날 거예요. 정말 특별한 아이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다리는 특별한 아이야. 어느 날은 투이가 베트남 전통 육아법을 알려줬어요. 산후에 생강차를 많이 마신대요.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한국에서도 미역국 먹는 것처럼 각 나라마다 산모를 위한 지혜가 있는 거죠. 임신 중반기가 되니 투이 부모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딸이 너무 보고 싶으셨대요. 공항에서 투이를 만난 투이 어머니가 딸의 불룩한 배를 보고 우시더라고요. 말은 안 통해도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됐어요. 투이 어머니와 같이 시장에 갔어요. 서로 말은 안 통하지만 손짓발짓으로 소통했죠. 아기용품 고르면서 이거, 저거 하면서 웃고 같이 아기 옷 고르면서 행복해했어요. 언어는 달라도 할머니가 되는 마음은 똑같더라고요. 투이 어머니가 베트남에서 가져온 아기 옷이 있었는데 너무 예뻤어요. 전통 문양이 수놓아진 작은 옷이었죠. 이거는 투이가 태어났을 때 입었던 거래요. 손자한테 물려주고 싶대요. 그 마음이 너무 예뻐서 저도 우리 둘째가 태어났을 때 입었던 베네쩌 고리를 꺼냈어요. 두 나라의 전통이 만나는 순간이었죠. 임신 후기가 되면서 투이가 불안해했어요. 엄마, 저 한국 엄마 맞죠? 한국에서 아이 잘 키울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이미 훌륭한 한국 엄마야. 그리고 베트남 엄마이기도 하고 우리 아기는 두 나라의 사랑을 받고 자랄 거야.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온 집안이 분주했어요. 아기방도 꾸미고 필요한 용품들도 준비하고 투이 부모님도 출산 한 달 전에 다시 한국에 오셨어요. 사돈간의 말은 안 통해도 손자 기다리는 마음은 똑같았죠. 진통이 시작된 건 새벽 3시였어요. 둘째한테 전화가 와서 엄마, 투이가 진통 시작했어요. 하는데 잠이 확 달아났어요. 남편이랑 투이 부모님이랑 다 같이 병원으로 달려갔죠. 분만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투이 어머니는 계속 뭔가를 중얼거리시는데 나중에 들으니 베트남 전통 기도를 하신 거래요. 저도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투이랑 아기 모두 건강하게 무사하게 해달라고. 드디어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응애, 응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다들 눈물이 났어요. 둘째가 나와서 아들이에요. 건강한 아들. 하는데 투이 아버지가 둘째를 꽉 안으시더라고요. 말은 안 통해도 감정은 통했나 봐요. 투이를 만나러 들어갔을 때 지쳐 있으면서도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품에 안긴 아기를 보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코는 둘째를 닮았는데 눈매는 투이를 닮았더라고요. 한국과 베트남이 반반 섞인 얼굴이었죠. 엄마, 우리 아기 예쁘죠? 그럼 너무 예쁘다. 우리 강아지. 아기 이름은 지호로 지었어요. 지혜롭고 호탕하게 자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베트남어로 발음하기도 쉬워서였죠. 베트남 이름은 민지호로 등록했대요. 민은 투이 가문이 성이래요. 산후조리는 우리 집에서 했어요. 투이 어머니랑 같이 투이를 돌봤는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하는 일이 비슷했어요. 미역국 끓이고 따뜻하게 해주고 아기 돌보고. 투이 어머니가 베트남식 닭죽을 끓여주셨는데 이것도 산모한테 좋대요. 생강이랑 향신료가 들어간 특별한 죽이었죠. 엄마, 한국 어머니랑 베트남 어머니가 다 계셔서 너무 든든해요. 투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뿌듯했어요. 두 나라의 사랑을 동시에 받는 산모는 투이가 유일할 거예요. 지호가 100일 됐을 때 양쪽 집안 전통을 다 했어요. 한국식 백일상도 차리고 베트남식 축하 의식도 했죠. 투이가 준비한 베트남 전통 옷을 지호에게 입히니까 너무 귀여웠어요. 작은 왕자님 같았죠. 어머님, 이 옷은 베트남에서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라고 입히는 특별한 옷이에요. 그래, 우리도 돌잔치 때 한복 입히는 것처럼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두 문화를 조화롭게 섞어가는 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명절 때는 한국 음식과 베트남 음식을 같이 준비하고 제사상에도 투이가 좋아하는 베트남 과일을 올렸죠. 처음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실까 걱정했는데 새로운 가족이 들어왔으니 새로운 전통도 만들어가는 거지 하시더라고요. 지호가 돌 됐을 때는 더 특별했어요. 돌잔치를 한국식으로 크게 했는데
투이 부모님 친척들도 베트남에서 오셨어요. 한국 친척들과 베트남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인 거죠. 처음엔 서로 어색했지만 지호를 보면서 다들 웃음꽃이 피었어요. 아기는 정말 모든 걸 이어주는 다리 같았어요. 돌잡이 할 때 지호가 뭘 잡았는지 아세요? 연필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투이가 우리 아기 나중에 가수 되나 봐요. 하면서 웃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두 나라를 이어주는 메신저가 될 것 같다고. 지호가 말을 시작하면서 더 재미있어졌어요. 할머니도 부르고 바느이도 불러요. 한국말과 베트남어를 섞어서 쓰는데 그게 또 자연스러워요. 지호야, 밥 먹자. 밥 안 먹어. 컵 먹을래. 이렇게 말하면 다들 웃어요. 두 언어를 자유롭게 쓰는 지호를 보면서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가 될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장 보는데 아는 분을 만났어요. 어머, 손자 데리고 나오셨네요? 너무 귀여워요. 근데 좀 특이하게 생겼네요? 우리 며느리가 베트남 사람이거든요. 혼혈이라 더 예쁘죠? 예전 같았으면 숨기고 싶었을 텐데 이제는 자랑스럽게 말해요. 우리 투이가 얼마나 좋은 며느리인지, 지호가 얼마나 특별한 아이인지. 투이가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것도 뿌듯해요. 김장도 혼자서 척척하고 명절 음식도 저보다 잘 만들어요. 동네 아줌마들이랑도 친해져서 같이 등산도 다니고 요가도 배우러 다녀요. 엄마, 저 이제 완전 한국 사람 됐죠? 무슨 소리야. 넌 한국 사람이면서 베트남 사람이지. 그게 내 장점이야. 작년에는 온 가족이 베트남으로 여행을 갔어요. 지호가 베트남 외할머니 집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따뜻했어요. 언어는 달라도 사랑은 통하더라고요. 지호가 바느이 사랑해요 하니까 투이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베트남에서 투이 고향 친구들을 만났는데 다들 저를 한국 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투이가 항상 저 얘기를 했대요. 한국 엄마가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얘기를 듣고 울컥했어요. 요즘 투이는 베트남 요리 강좌를 열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베트남 문화를 알리고 싶대요. 첫 수업에 제가 갔는데 투이가 당당하게 강의하는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제 며느리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베트남 요리는 건강하고 맛있어요. 한국 요리랑도 잘 어울려요. 제가 한국 시어머니한테 배운 김치랑 베트남 쌀국수를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수강생들이 웃으면서 박수 치는데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어요. 둘째가 가끔 저한테 말해요. 엄마, 고마워요. 투이를 받아줘서, 우리를 이해해줘서.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더 고맙지. 투이 같은 며느리를 만나게 해줘서. 진짜예요. 투이는 제가 낳은 딸보다 더 딸 같아요. 제가 아플 때 투이가 만들어준 베트남식 죽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친정엄마가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어요. 며느리는 마음으로 얻는 딸이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투이는 제가 마음으로 얻은 딸이에요. 얼마 전에 투이가 둘째 임신 소식을 알려왔어요. 이번엔 딸이래요. 엄마, 딸 이름은 하은으로 하고 싶어요. 한국의 하와 은혜의 은, 그리고 베트남어로 하는 여름이라는 뜻도 있어요. 좋네. 우리 하은이도 지호처럼 두 나라의 사랑을 받으며 자랄 거야. 요즘 저는 베트남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요. 손주들이랑 베트남어로도 대화하고 싶거든요. 투이가 가르쳐준 베트남 동요도 외웠어요. 지호가 할머니 베트남 노래 불러주세요 하면 어설프지만 불러줘요. 이제 우리 가족 모임에는 김치찌개 옆에 쌀국수가 있고 불고기 옆에 월남쌈이 있어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풍성해진 밥상이죠.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투이를 거부했다면 어땠을까? 편견에 갇혀서 이 아이를 밀어냈다면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었을까?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투이가 가끔 물어요. 엄마, 처음에 저 싫으셨죠? 그럼 저는 솔직하게 대답해요. 응, 걱정이 많았어. 하지만 지금은 네가 없는 우리 집을 상상할 수 없어. 정말이에요. 투이 없는 우리 집, 지호 없는 우리 집은 상상할 수 없어요. 이들이 우리 가족에 가져다준 행복과 웃음, 그리고 새로운 세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에요. 올해 설날, 투이가 베트남 전통 옷을 입고 세배를 했어요. 그리고 베트남식 새해 인사도 했죠. 쭉 무응 남머이. 지호도 따라 하면서 할머니 세뱃돈 주세요 하는데 한국 할머니한테는 한국말로, 베트남 할머니한테는 베트남말로 정확히 구분해서 말하더라고요. 이 영리한 녀석. 우리 집은 이제 작은 지구촌이에요. 한국과 베트남이 만나고 서로의 문화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공간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요. 국경도, 언어도, 문화도 넘어서는 진짜 사랑.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니 친딸보다 더 아끼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이게 진짜 가족인 것 같아요.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 그게 가족이잖아요. 가끔 투이 부모님이랑 영상통화할 때 이제는 제법 긴 대화를 나눠요. 베트남어는 서툴지만 손짓발짓 섞어가면서요. 투이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까먼. 저도 똑같이 대답해요. 까먼. 투이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우리 가족에게 보내주셔서 고맙다고. 여러분, 가족은 꼭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충분히 가족이 될 수 있어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면 생각지도 못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답니다. 우리 투이처럼, 우리 지호처럼 특별한 인연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이 순간에도 투이는 제 옆에서 베트남 요리를 만들고 있어요. 지호는 할아버지 무릎에서 베트남 동요를 부르고 있고요. 곧 태어날 하은이는 두 나라의 축복을 받으며 세상에 나올 거예요. 64년을 살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투이를 통해 배운 건 정말 특별했어요. 가족은 만들어가는 거라는 것,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 그리고 열린 마음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선물들. 혹시 지금 국제결혼을 고민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이 계신가요? 또는 낯선 문화의 가족을 맞이하게 된 분이 계신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낯설 너머에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투이처럼, 우리 지호처럼 말이에요. 이제 우리 집 김장철에는 베트남 쌀국수 냄새도 함께 나요. 명절 상에는 월남쌈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풍성하고 특별한 우리 가족만의 전통이 됐죠. 마지막으로 투이가 제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사랑해요. 한국 엄마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그럴 때마다 저도 대답해요. 나도 사랑해. 네가 우리 가족이어서 정말 고마워. 이게 진짜 가족이에요.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편견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 우리들의 이야기.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 한 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